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지도안 작성 실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 세안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연구 수업 수준의 세안을 보면서 같이 세안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지도안을 작성하실 때 교과 교무실에 있는를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선배님들 꼭 교과와 관련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같은 교과실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어, 관련된 뭐 이렇게 자료들을 좀 볼 수 있는지 또 갖고 계신지 이런 도움을 받고 선생님들이 미리 이제 뭐 교사형 지도서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된 경우에는 교과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자강 자료들도 전부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창의재단에서 했던 그 수업 연구 대회에서 상을 탔던 그런 이런 아주 모범 수업 지도안 예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보면서 수업안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런 경우의 수업에는 교과는 도덕이었지만 융합 수업으로 진행됐다는 이렇게 수업을 말씀드렸고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는지 직접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선생님들이 냈던 그런 워드 파일과는 달리 이제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제작한 거라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수업의 예를 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지도안을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안을 얘기하면서 공개 수업이나 연구 수업에 쓰이는 세안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을 하실지 이제 어, 일단 예비 교사 선생님이시고 지금 그 교생 실습으로 계시다면은 아마도 참관 수업을 하시면서 또 그 담임 선생님을 뿐만 아니라 그 교과 선생님의 학급에서 그 교과 수업을 몇 차 시간 그 수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이게 세안을 구성하는 경우와 야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안을 반드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보통 세안으로 지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면 뭐 야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적 차이는 없고 양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세안 작성안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교무실을 가셔라.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셔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교사용 지도서를 세 번째 넣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생님들 예비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예비 선생님들 교사대 출신이 아니시고 그냥 일반 대학 전공을 하시고 교육대학원 오셔서 교직을 전공하시는 그 선생님들 혹은 복수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지도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커뮤니티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과정을 본다거나 예를 이렇게 좋은 지도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 그 해당 학교에 가셨을 때 그 학교가 어떤 학교급이며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특수학교인지 어, 다 다릅니다. 공립인지 사립인지 또 그 학교별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그 학교의 교무실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교무실에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무실에 가셔야 그 학교의 최적화에 대해서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만난 그 선생님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과에 맞는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교과서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에 나서 나온 지도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학교에는 그 학교에서 사용하고 수업하는 모든 자료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많이 있습니다. 난 그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교사용 지도서 안 보겠다. 나는 내가 수업 또 다 재구성하고 나는 그 검인정 교과서는 안 쓰겠다. 내가 교과서를 쓰는 걸 갖고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특성화학교라든가 대안학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놓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교과 과정을 재구성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교사용 지도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지도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에서 봤던 그 특정 단체에서 공모했던 연구 수업의 지도안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거 수업 지도안만 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수업 지도안 실제로 수업을 하고 심사 받아서 이거 상위에 들었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업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교육과정 및 영역,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마 도덕국 교과 선생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그 첫 번째 보면은 교육과정 및 영역 그래놓고 도덕 1학년, 기술과정 2학년 이렇게 돼 있어요. 학년이 다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선생님은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일정 부분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시뮬레이션 지도안 만들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과를 한번 바꿔보죠. 아까는 앞에 그 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도덕 교과를 기술 과정으로 했어요. 도덕 교과 선생님이신데 1학년 선생님이신데 기술 과정 2학년과 융합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떤 과목을 가지고 하냐 하면, 자, 수학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교과. 참고로 저도 현장에 있지만 저는 전혀 수학하고 관련 없습니다. 학부는 수학 나왔습니다. 학부는. 저는 국어 전공입니다. 국어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잘 모릅니다. 앞서 이 지도안의 도덕과와 기술과정은 더더욱 모르죠. 모른다고 해서 못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보시죠. 자, 이게 수학 교과입니다. 중학교 수학인데 실수와 그 계산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대단원이 이렇습니다. 이게 학생 교과서입니다. 학생 교과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 학생 교과서인데 학생들은 이제 이 교과서를 책상에 놓고 수업을 하겠죠? 선생님들은 뭘 봅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교사용 지도서를 갖고 보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학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학생용 교과서가 나오고, 학생용 교과서가 나오면 교사용 지도서가 나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도 검인정으로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다 국정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 나오면은 교육과정이 이제 편성이 되면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용 지도서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게 수학 교과서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실수와 그 계산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단원. 이 단원에 실제 교과서의 내용이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요거는 학생용 교과서, 단원의 모습이고, 요거는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 자, 학생들은 이 교과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다시 학생용 지도. 학생용 교과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교과서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간단한 해서, 뭐, 제곱근이나 무엇인가라는 이런 그 핵심된 내용의 설명이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지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원의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지도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수업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이건 학생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원을 설명하는 교사용 지도서에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보는 1단원이에요. 1단원 제곱근과 실수인데, 여기 보면 단원의 개관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학생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단원의 개관이라는 거 나왔죠?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세안 있죠? 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체육 지도한 세안이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단원명하고 맨 처음에 단원의 개관 이런 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여기 보세요. 아래 준비학습 해설, 다가서기 지도 방법, 생각열기 지도 방법 이런 게 나와요. 학생들은 이걸 못 봅니다. 이 선생님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학생들이 보는 왼쪽 거는 학생들이 보는 학생의 교과서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또 보세요. 수준별 지도자료 그렇잖아요. 또 문제 해설 이런 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문제도 그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추가로 낼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문제 풀이도 나오고 답까지도 해설이 다 나와요. 교사용 지도서는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본문 설명, 문제 해설 이렇게 다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선생님께서 자, 이제 이와 같이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체육과 세안입니다. 이제 내부 내용을 지워놓은 거예요. 자, 선생님 만일 이제 수학과 교수학습 과정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럼 뭐죠? 과목은 뭡니까? 과목 수학이잖아요. 수학. 대영역은 뭐였죠? 실수와 그 계산. 중영역은 뭐였죠? 중영역은 제곱근과 실수였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영역 들어가고,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영역은 뭐 앞에 쓴 거고, 자, 단원의 설정 이유, 그리고 단원의 내용 구성,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단원 설정, 그렇죠? 이거 뭐라고 썼어요? 선생님, 여기다 단원의 개관, 그러면. 단원의 개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단원의 개관 어디 있습니까? 교사용 지도서에 있잖아요. 있고, 첫 단원에 가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보니까 단원의 개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 교과의 그 수업에 그 해당되는 차시에 단원의 개관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단원의 개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단원의 내용 구성이래요. 단원의 내용 구성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 나왔어요. 앞에 보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단원의 내용 구성, 단원의 지도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단원의 내용 구성 이렇게 표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단원의 중단원, 소단원, 그 다음에 교과, 차시, 여기 지도 내용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여기 단원의 내용 구성. 여기다 그대로 선생님이 실수와 그 계산과 뭐 근해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 또 뭐가 있었냐면 단원의 개관은 아까 했고 단원의 개관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원의 개관 여기 있었잖아요. 단원의 개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고대 그리스 시대 이런 식으로 쭉 가시면 돼요. 또 두 번째 뭐예요? 여기 두 번째 단락이 있네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단원의 내용 구성 어디 있었죠? 단원의 내용 구성 여기 있었잖아요. 단원의 지도 내용 구성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쭉 쓰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제곱근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도 내용 이걸 보는 겁니다. 지도 내용.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요 세안에 제일 위에 들어가는 거. 세안에 제일 위에 들어가는 거는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지도상 유의점. 이거 어디 있을까요? 지도상 유의점. 지도상 유의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준별 지도 자료, 그 다음에 본문 해설,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학과의 수학 교과서,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그 지도서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과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정보교과입니다. 중학교 정보교과에서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자, 이 출판사의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 체제를 한번 보세요. 자, 왼쪽에 보세요. 단원의 개관 나오죠? 그 다음 대단원의 목표 단원 다 나옵니다. 그 다음 대단원의 교수학습 계획 그래갖고 표로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죠. 한번 보세요. 만일 선생님이 수업이 정보과 교수학습이다. 정보과 교수학습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정보 수업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원이 뭐죠?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자, 보세요. 대형은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뭐 다 되죠. 뭐 그다음에 중영역 여기는 중영역 다 나와 있어요. 중단원 추상화와 알고리즘. 소단원 추상화와 문제 해결. 그렇죠? 얼마든지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기 아까 이거 다 되는 뭐 이건 뭐 쓰면 돼. 단원의 개관 어디 있습니까?
단원의 계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단원의 계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수학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단원의 계간 보고 쓰시면 돼요. 이 단원은 실생활의 문제를 추상화하여 해결하기 쉬운 형태로 다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선생님이 연구하셔야 할 수 있죠. 선생님이 난 정말 교육과정부터 내가 연구자가 돼서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쓰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선생님은 예비교사이거나 새내기 교사이거나 연구를 준비하기 위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하기엔 너무나 많은 역량의 소모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를 보고 쓰시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쓰는 건 베껴 쓰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안내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단원의 내용 구성 한번 볼까요? 단원의 내용 구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원의 목표돼 있고 단원의 교수학습돼 있고 이거를 단원의 내용 구성 이걸 바꾸면 돼요. 선생님 이거 그냥 단원의 목표 그 다음을 단원의 내용으로 추가로 단원의 목표라고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3-1 1하고 단원의 내용 구성 이렇게 하시고 그 표는 표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원의 교수학습 계획 있잖아요. 쓰세요 여기다 먼저 이거 유의사항 지도사항 앞에 나는 정보과인데 내가 좋은 자료가 여기 있어. 그러면 단원의 교수학습 계획 이걸 집어넣으세요.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형화된 어떤 규범 안에 틀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다음 이 단원을 하기 위해서 추상 알고리즘이다라는 건 이건 이제 정보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보충 설명한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차시별 학습 내용도 이제 앞에서 보셨죠. 이것도 이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안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을 만드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셔요. 요거. 자, 이거를 이 본시 학습 과정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야간이 되는 거죠. 요것만 딱 빼내면 야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단원의 지도서에는 이렇게 다 해줘요. 이렇게 소단원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예시로 더 만들어줬어요. 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이 지도안에 이렇게 이렇게 양식에다가 저걸 보고 선생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야 해도 돼요. 물론 선생님이 하려는 수업이 의도하는 게 있겠죠. 이거는 이제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집필한 사람의 지도 방법이고 선생님이 의도하려고 하는 본시 학습의 수업 활동과 내용과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선생님이 이 수업 지도안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베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도상 유의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지도상 유의점 있어요. 이게 수업 지도안의 기본 틀입니다. 틀. 자, 이렇게 매 차시 이게 세 차시 분량이거든요. 여기 출판사의 교사용 지도서는 이렇게 다 한 차시분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줘버렸어요. 이렇게
게다가 여기 평가도 말이죠. 평가 성취 수준서부터 시작해서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중하 과정을 이렇게 다 줬어요. 매 차시 분량.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업 지도안 세안이 그대로 눈에 보이죠?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쓰셔도 돼요. 그대로 갖다 쓰시라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쓰시라고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교수학습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거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무슨 뭐 상업용으로 쓴다거나 이거 가지고 연구대회에 나간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려는데 이걸 쓰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만일 여기에 그래도 내가 내 전공 분야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한다. 그럴 때 여기에 선생님의 교수학습 방법 단순히 도입 전개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해서 문제 인식 나는 난 문제 해결 학습을 하겠다. 문제 인식 하겠다. 응? 그다음 뭐 난 문제 탐구하겠다. 어? 그다음 과정 문제 탐구로 하겠다. 그다음 뭐 문제 해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달리할 경우에는 선생님의 의도로 해서 재구성하라는 겁니다. 재구성.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출판사는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이 지도안까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가지고 내가 좀 연구를 해보겠다 하면 이걸 또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학생용 교과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앙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지도할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와 같이 도입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 학생들에게 생각을 열게 하는 이게 동기유발 같은 거겠죠. 학생들에게 수업을 좀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팁도 여기다 줍니다. 거기다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설명도 주고 내가 수업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참고 사이트, 참고 문헌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선생님들이 이 수업에서 만일 여기에 이 수업 지도안을 짤 때 나는 내 학생 활동에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을 하겠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참고할 수 있는 참고를 문헌 뒤져볼 수 있는 데고 참고 사이트 들어간 거예요. 게다가 나는 전개 과정에서 더 많은 수업을 넣겠다. 중간에 많은 수업을 학생 활동에 탐구 활동을 넣겠다.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뭡니까? 아까 뭐였어요? 이거 그대로 갖다 베낄 수 없다. 나는 내가 수업에 더 재밌게 하겠다. 여기 내용들을 참고하시는 거예요. 여기 추가 활동이든 이게 다 있잖아요. 추가 활동. 그 다음에 여기 무엇도 나오니까 생활 속의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보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사용 지도서는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에요.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어요. 한 권만 보기 힘들다면 다른 출판사 거 갖다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보는 이 교과서, 우리 학교에 선정된 교과서뿐만 아니라 정보에 관련된 출판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출판사들은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이나 성취 수준이나 성취 기준은 똑같습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에요. 다양한 내용들을 다른 출판사 거 보세요. 출판사에 보면 다 나옵니다. 게다가 이 출판사의 교사용 지도서는 한번 보세요. 수행평가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단원 정리까지 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실 때
이 본시학습 계획을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평가 계획? 물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과정 중심 평가 이거 얘기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 지금 수행 평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가 나와 해줬어요. 심지어는 매 차시에 지도안 주면서 평가 계획 한번 보세요. 보세요. 세안의 맨 마지막에 평가 계획 있죠. 모든 지도안은 이 평가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선생님들이 추출해내야 돼요. 선생님 수업 다 추출해내야 됩니다. 이거 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사용 지도에서 보세요. 매 수업 시간마다 다 해서 평가하고 평가 기준, 평가 수준, 상중하 이거 다 구분해 놨잖아요. 구분해 놓은 다음에 뭐까지 줬어요? 수행평가할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수행평가할 수 있는 문항서부터 이거 다 준 겁니다. 결국 한번 보세요. 결국 한번 보십시오. 자, 선생님들이 수업 지도안을 짤 때 정보, 단원이 됐건 수학이 됐건 아니면 뭐 도덕이 됐건 간에 선생님이 어떤 교과가 됐든 간에 수업 과정, 이 틀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 이거. 이거 그대로 쓰세요. 이거 뭐 더 좋은 틀이 있으면 더 좋은 틀 쓰셔도 되고, 쓰십니다. 요건 뭐야? 요거는 뭐야? 요렇게 기본적인 절차로 가는데, 요거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 수학 교과서를 만든 이 수학 교과서 단원의 교사용 지도서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어도 되고, 정보 단원을 만든 정보 단원을 할 때 정보 단원을 쓰시면 됩니다. 교과마다 다 다르요. 국어 다르고 언어 다르고 선택 교과 다르고 내용 교과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체육 교과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내용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뭐 단원의 개관이라든가 단원의 목표라든가 단원의 내용 구성이라든가 이건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특색으로 좀 집어넣을 게 있다면 집어넣거나 하는 겁니다. 특색 있게 집어넣다. 나 정말 수업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선생님처럼 하시면 돼요. 연구 수업 하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시간도 많고 나는 이런 그 웹 디자인도 잘해. 그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수업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꼭 반드시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꼭 보셔야 될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중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이게 중학교 교육 과정.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보시고 제일 먼저 이걸 보시고 나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앞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교과 교무실 가세요. 선배 교사 만나세요. 이걸 만나는 이유는요. 선생님이 이걸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이 학교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하시잖아요. 이 선생님께서 이 학교의 새내기 선생님이시고 또 이 학교의 강사 선생님이시고 이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시고 이 학교의 선생님이 지역교회 그 재능기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 학교의 교육과정 아까 어디 가면 있다고 그랬어요? 교과 교무실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인쇄 자료도 있고 파일도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그 학교는 그 학교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어요. 이 학교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교 교훈도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특성학교는요. 이 교훈이 굉장히 특이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역사회 대안학교 말씀드렸잖아요. 또 종교학교 다르고 이 재단마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거 보셔야 돼요. 뭐 학교 상징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선생님이 이걸 보시지 않고, 이거 보시지도 않고, 이것도 보지 않고, 이거 남이 해놓은 거, 난 그냥 교사형 지도서 베껴 쓸래. 난 이걸로 할래. 그건 베끼는 겁니다. 진짜 그거는 베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학교 학생들도 모르고, 그 학생의 교육 과정도 모르고, 그 학생의 교육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보기 전에 선생님들은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 내에 있는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교과 교육 과정 편성이 있어요. 자,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이거 다 나오죠? 이거 왜 보셔야 돼요? 그 학교에 무슨 과목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어. 내용 교과는 이거 기본적으로 뭐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 보셔야 돼요. 선택 교과. 이 학교가 선택을 뭘 하는지 보건, 한문, 중국어, 진로와 직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체도 말이죠. 창체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동봉진 스포츠 클럽이 있지만 이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학교는요 이걸 안 하는 뭐 자율활동만 학교는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유학교 학기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선생님들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쭉 이걸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쭉 훑어보셔야 돼요. 학사 일정도 보셔야 돼요. 학사 일정을 보셔야지 선생님이 매월에 공개 수업을 할지, 선생님이 매월 달에 교생 실습을 할지,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내가 강사로 배정이 돼서 강사 수업을 가실지, 선생님이 몇 월에 교과 전담 수업을 가실지,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지역사회 봉사 수업을 할지도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학사 일정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학교에 나와 있어요. 교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 보세요. 수행평가 서술 논술로 하는데 선생님 교과 한번 보세요. 선생님 교과인지 도덕인지 체육인지 음악인지 한문인지 여기 정보 특히 우리 교직신문에는 중국어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중국어 수업 어떻게 하는지 기말 수행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별 수행평가 세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수행평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 교과를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가 국어과인지 선생님이 체육과인지 쭉 보세요. 선생님이 하려는 게 음악과인지 이거 다 보셔야 돼요. 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음악과 선생님 음악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학교 교육과정에 내가 이 학교에 교생 실습을 갔어요. 이 학교에 교과 전담으로 갔어요. 이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갔어요. 선생님 음악과예요. 그 학교 교육과정을 받으셨죠. 그 음악과 교육과정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께서 수업안을 지도안을 짜고 수업을 언제 몇 차시에 몇 월 며칠에 할 건지를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육 목표가 들어있고 여기에 중점 지도 사항이 있고 여기에 성취 수준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보시고 지도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지도 계획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매월에 이거 몇 차시에 할 건지 어느 수업을 할 건지 여기 다 보셔야 돼요. 다 나와 있죠. 학년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평가 계획 다 나와 있죠. 수행 평가 기록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표현, 감상, 영역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거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자, 미술과 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선생님이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 이 학교 교육과정을. 그래서 선생님 지도안을 짤 때 교무실을 먼저 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선배 교사를 찾아가고 그러면 선배 교사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과에 관련된 거 수업 지도안 다 갖고 노하우까지 다 전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를 보시고 이것도 모자라다 난 정말 더 잘하고 싶을 때 자학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지도안의 실제 두 번째 시간까지 다 했고, 수업 지도안을 세안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여기다 수업 지도하는 세안을 작성한 뒤 시뮬레이션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수업 지도안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평가에 대해서 과정 중심 평가 어떻게 문항을 실제로 구성하고 만들지를 선생님들께 또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지도안 작성 실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